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3일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산골 마을을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주요 경합주 투표 결과와 여성, 노인층의 표심이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3일 미국 동부 시간 0시 북동부 뉴햄셔주의 상간마을 득스빌 노치를 시작으로 만 하루 동안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걸쳐 진행됩니다. 득스빌 노치의 이른바 자정투표는 광산마을 시절 자정에 투표하고 이른 새벽 일터에 가던 전통에 따른 겁니다. 자정투표가 이뤄진 득스빌 노치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5표를 모두 얻었지만 함께 치러진 밀스필드에서는 16대 5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지역 합계 6표차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뤄지는 투표는 동부 시각 오후 7시 버지니아와 벌몬트 등부터 종료돼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 걸쳐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끝으로 모든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당락을 결정할 첫 번째 요소는 경합주 투표 결과입니다.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6대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 속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일 2.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일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당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에서 1%포인트 차,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 2.9%포인트 차로 앞서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This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It's a patriotic duty for God's sake. But still Trump refuses to listen to the science.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승리를 안겨줬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저소득의 교외 지역 백인 남성 사이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선 교외 지역 여성과 65세 이상 노년층 유권자들 sa이에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2자릿수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So can I ask you to do me a favor? Suburban women, will you please like me? Remember? Please. I saved your damn neighborhood, okay?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수는 9,600만 명으로 집계돼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투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특히 우편투표 때문에 개표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두 후보의 승리 선언 시점도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OE 뉴스 이존입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 전날까지 접전 지역을 돌며 치열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3일 0시를 기점으로 이제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각각 TV 출연과 가족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아침 폭스뉴스 폭스앤프렌즈와의 전화 인터뷰로 선거 당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기분이 매우 좋으며 오늘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에서 매우 크게 이기고 있다면서 핵심 경합주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도 잇따라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며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선거 캠프 인사들과 함께 캠페인 행사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 당일 일정을 가족들과 함께 델라웨어주 자택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로 이동한 바이든 후보는 막판 부동층 투표 동료와 지지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에서의 지지 유세를 마치면 오후쯤 델라웨어주 자택으로 다시 이동해 개표 현황을 지켜보고 밤에 선거 상황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선거 하루 전날 막판까지도 열띤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핵심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의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경합주에서 대선일 이후 우편 투표를 받아들이는 것을 대법원이 허용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I think it's a terrible thing when ballots can be collected after an election. And I think there's great danger to it. And I think a lot of fraud and misuse can take place.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펼쳐진 마지막 유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We have to earn our democracy. We have to get out and vote.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of our lifetimes. 이런 가운데 부통령 후보들도 선거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경합주에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지역 공항에서 펼쳐진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대외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도 펜실베니아주 피츠턴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경합주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끝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뿐 아니라 연방 상원과 하원의원 선거도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거 분석기관들은 의석수 100명 중 35명을 새로 선출하는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과반주의를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은 임기 6년으로 전체 100석 가운데 이번에 3분의 1가량인 35명을 새로 선출합니다. 2년 임기인 하원은 435석 전체를 새로 뽑습니다. 연방 고위공무원 인준과 탄핵재판, 조약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새로 뽑는 35석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23석, 민주당 소속은 12석입니다. 10월 이후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50석에서 최소 4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돼 과반 지위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일 여론조사를 통해 몬태나, 아이오와,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등을 경합주 승부처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선거 전문 매체 538이 종합한 2일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 5개 주 가운데 4%포인트 이상 지지율 차이가 나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한 곳으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주는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1%포인트 차에 그쳐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선거 전문 매체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이번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 29일 분석에서 민주당은 12석 중 앨러베마주만 공화당이 우세하고 나머지 11석은 우세로 전망했고 반면 공화당은 23석 가운데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2곳은 약세, 조지아와 몬태나, 아이오와 등 7개 주는 경합 등 모두 9석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32석으로 과반인 218석을 여유 있게 넘긴 상태인데 최근 발표된 5개 주요 여론조사에서 4곳이 민주당의 확실한 과반 차지를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향후 미북 관계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 같은 형태의 미북 간 협상을 이어갈 것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하면 한국 등을 포함시킨 다자간 협상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은 대선 결과를 관망하고 있지만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하면 현재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가 반드시 임명될 것이라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안보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행태를 규탄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이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엔 인권 문제가 보다 활발히 다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외교와 국내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일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은 각 정당이 어떻게 미래에 대해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통해 민주당은 강화된 진보, 공화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통해 온정적 보수란 대내외 정책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앞으로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불확실성에 말려들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에서 정책 자문을 지낸 사라 페이건 전 백악관 정치국장은 공화당 내 이른바 트럼프주의가 깊이 침투해 자리 잡으면서 공화당이 중시했던 정책 노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취업 비자를 크게 제한하는 등 미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확대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비자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특히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화 추진 등 온건한 이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2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일 국회 정보위 국감 후 국정원에 이같이 밝혔다면서 한 척은 로미오급 기존 잠수함의 개량형, 나머지 한 척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으로 현재 구체적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달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9종, 76대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특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길이와 직경이 확대되고 탄두 중량 역시 증대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처음으로 전자전, 화학전 부대도 공개됐으며 사진 분석 결과 각각 통신 교란용으로 추정되는 개인 장비와 생화학 탐지 세트로 추정되는 소형 가방을 착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